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더 이상 팬시한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리튬이온 배터리가 집중 조명을 받아왔었으며 이제 그 관심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급 기술 위주의 대한민국과 인해준 술과 저가 기술 구사하던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CATL이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 LFP 양극재를 올해부터 양산에 적용하며 셀2팩 개념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한 퀼린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양극재는 대한민국과의 격차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LG화학은 중국 업체들을 3원계 양극재 특허를 침해했다는 메일을 해당 업체에 송부하게 됩니다. 대체 중국 회사는 어떤 특허를 침해했고 그 특허가 얼마나 필수적인 기술이길래 눈 질끈 감고 특허를 침해해가면서도 생산을 감행했을까요? 그렇다면 3원계 양극재의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 중에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양극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 테크트립을 시작합니다. 중국도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양극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롬바이와 XTC라는 회사가 중국 내 3원계 양극재의 메이저 서플라이어들입니다. 그리고 CATL이 야심차게 출시한 중국산 3원계 하이니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들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합니다. 중국산 3원계 하이니클 양극재의 수준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런 상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변했고 중국의 롬바이는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SK온에 3원계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SK온은 하이니클 양극재를 에코프로뿐 아니라 중국 롬바이로부터도 구매를 할 정도로 양극재의 품질이 향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IRA 법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도 공장을 건설하였고 올해 상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G화학은 최근 중국에서 3원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몇몇 회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위에 언급한 회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중국은 3원계 양극재를 제조할 실력이 안 되고 만들기 쉬운 LFP 양극재나 만드는 회사라는 인식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3원계 양극재는 제조하기 힘들어서 중국은 못 따라온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국 회사들은 대체 LG화학의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특허이며 어떻게 그 어렵다는 3원계 양극재를 개발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중심에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의 선양국 교수가 있습니다. 3원계 양극재의 세계적인 거장으로 표현하기도 아까울 정도의 대가입니다. 특히 니켈 농도가 높은 하이니클 양극재는 물론이고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양극재, 그리고 알루미늄이 첨가되어 기존 3원계 양극재에 비하여 수명과 안정성이 뛰어난 NCMA 계열까지 독보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 결과들은 모두 특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는 이 기술을 라이센싱하여 하이니클 3원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아예 이 특허들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일찌감치 이 특허의 매입을 적극 원했지만 절대 중국에 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거부하였으며 결국 LG화학이 뒤늦게나마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특허의 중요성을 에코프로나 포스코에 비하여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양대가 원천 특허를 출원한 농도 9배형 하이니클 3원계 양극재의 개념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원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니켈의 함량을 높여야 하며 니켈 농도가 80% 이상인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이니클 양극재라고 부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니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점점 짙은 색으로 표현하고 낮아지면 옅은 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왼쪽에 입자는 니켈 농도가 60%인 상대적으로 안정한 3원계 양극재이며 오른쪽은 니켈 농도가 80%인 하이니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를 절반으로 잘라내고 내부를 보면 표면과 동일한 농도로 니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양극재의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니켈 농도는 양극재 제조할 때 첨가된 니켈의 상대적 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켈의 농도가 80%로 증가한 양극재는 60%인 양극재에 비하여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니켈 함유량이 높아진 양극재 표면이 전액에서 발생된 불상에 의한 공격에 취약해지며 사이클 라이프는 물론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고 양극재 제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오는 이유 중 하나인 소성 공정, 즉 전구체를 고온에서 처리하는 공정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선양국 교수팀은 이 문제를 코쉘 구조란 방식을 도입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양극재 입자 내부의 니켈 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대신 입자의 중심부, 즉 코어 부분은 니켈 농도를 상대적으로 높이 증가시키고 외부, 즉 껍질로 비교할 수 있는 쉘의 니켈 농도는 낮추는 방식입니다. 입자 평균 농도는 기존 하이니켈과 동일하게 80%로 가져가더라도 표면은 상대적으로 안정한 낮은 니켈 농도로 구배하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앞에서 설명한 코쉘 형태의 양극재는 마치 약한 부분들을 단단한 껍질로 보호하고 있는 거북이 구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0여 년 전 왜구를 물리칠 때 거북선이 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마치 거북이를 보호하는 껍질과 같은 구조를 갖는 양극재가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단계의 농도 구배를 가진 코쉘 개념은 더욱 발전하여 양극재의 중심에서 표면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농도가 변하는 더욱 뛰어난 양극재를 제조하는 독보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3원계 양극재는 80%대의 하이니클 양극재에 그치지 않고 90% 이상, 최근에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 제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양극재는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을 감식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문 감식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제작된 양극재의 내부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면 기존의 양극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독특한 텍스처, 즉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쉽게 무단으로 이 특허를 도용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LG화학이 2달 전 발송한 경고 메일은 작년에 매입한 한양대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흥미로운 점은 양극재 생산 회사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생산한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나가는 전략 같아 보이며 배터리 회사는 LG화학의 잠재적 고객이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3원계 배터리가 중국에 비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양극재라는 핵심 소재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3원계에 관련된 싸움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LFP 배터리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LFP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만들기만 하면 중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달 전 선양국 교수는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91년 일본의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 상용화했지만 이젠 중국이 가장 앞섰다고 봐요. 시장을 50% 넘게 차지한 것뿐 아니라 투자 규모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K배터리라며 자부하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